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존 보고서에서와 동일하게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보도 참고 자료는요,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하고요.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미국 재무부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달라고 이렇게 발표가 떴고요. 해당 URI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미국 재무부는요, 6월 16일 현지 기준으로요, 주요 교역 이제 대상국의 거시 경제 그리고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2년 1월부터 12월간 작년이죠. 거시 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요. 교역 촉진법상 3개 요건이 있는데 잠시 3개 요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이고요. 두 번째, 경상 흑자가 국내 총생산 GDP라고 부르죠. 대비 3% 이상. 마지막 세 번째는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대입했다는 그런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요. 어, 어, 이 해당 여기서 말하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 분류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 분석 대상국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7개의 국가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모니터링 리스트죠. 보시면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이 해당 국가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심층 이제 분석 요건 3개 중에 1개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관찰 대상국 분류는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요건이 3가지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제 경상수지 흑자. 보시면 세부 기준이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상인데 한국 평가는 1.8%여서요. 해당이 안 되죠. 대미무역 흑자. 대미 이제 상품 서비스 흑자가 150억 불 이상인데 한국은 360억 불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 개입 보시면 세부 기준으로 GDP 대비해서 2% 이상 그리고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인데요. 한국 평가는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기준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해당됐으나 관찰 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는 소식이고요.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제도 강화, 상업 지원 등 구조개혁을 병행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히 제 블로그에 미국 재무부 관찰 대상국이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렇게 블로그를 써봤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는 것은요, 국가의 경제,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죠.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관심을 받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영향하고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6가지 정도로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팩트는 아니니까요.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냥 저는 긍정적으로 보통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경제적 안정성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면요.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이나 경제 행동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겠죠. 이는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상황을 더욱 주시하게 되겠죠.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제정책 조율과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 재무부 관찰은 환율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이는 한국 정부에게 정책을 조율하고 개선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경제정책을 미국과 협의하고 조정함으로써 국제 경제와의 조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무역 협상과 국제적 협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된다면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겠죠. 한국은 국제 무역 협상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상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 같고요. 역으로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정책 조정과 국내 변화인데요. 미국 재무부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은 한국 내부에서도 경제정책, 환율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게 되겠죠. 이는 한국 정부에서 경제구조 개선과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거고요. 한국은 경제 다각화, 혁신,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 평판과 글로벌 협력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된다면요. 국제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국제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로 작용하게 되겠죠. 한국은 국제적인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서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제적 도전과 대응 전략인데요.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관심을 받게 되면 경제적 도전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변동적인 국제 환경에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외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고 경제 다각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는요, 협력해서 국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된다면요, 경제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한 경제정책의 조율과 개선, 그리고 무역 협상과 국제적 협력 강화, 정책 조정과 국내 변화, 그리고 국제 평판과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영향과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한국은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 구조의 개선, 혁신, 경제 다각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거고요. 국제적인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변동적인 국제 경제 환경에서요, 더욱 강건한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금 어, 관심을 이제 받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관점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가족들과 너무나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행복한 컨텐츠, 좋은 컨텐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그런 인사이트와 그런 좋은 컨텐츠 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